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 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청명한 당국의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11월 1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이 날 데려다주다. 그대와 여는 아침.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11월 13일 오늘은 당국대를 이끌어갈 학생저치기구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는 오후 5시까지 각 당과대 지정 장소에서 시행된다고 하니 오늘 하루 투표장을 찾아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선택길에 저희 DKBS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13일 그대와는 아침에 진행을 맡은 김혜란입니다. 약 3주 전 김민호 서만혁 학우가 2020학년도 총학생회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들은 9개의 공약을 들고 단일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오늘 시행될 선거 전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만한 공약은 교내 택시 승강장 설치예요. 총학생회 후보자는 당선이 된다면 영말 삼거리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택시 승강장에 플라스틱 천장 구조물을 설치해 우천과 태양광을 차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죠. 다음 공약은 영말보안관 시행입니다. 설렘총학생회는 지역경찰서, 사회봉사센터 등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영말보안관을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운영해 영말 치안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볼 공약은 교내 주차장 추진입니다. 현재 학교 내에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주차시설 미흡으로 인해 차를 둘 곳이 없자 당과대 사이사이에 불법 정차가 늘어나고 있죠. 설렘총학생회는 당선이 된다면 교내 주차시설을 늘림으로써 주차 공간 확보와 안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020학년도 총학생회 단독 후보의 공약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DKBS 페이스북과 유튜브 페이지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오늘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소식입니다. 외할머니를 살해한 소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섭취한 영양분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내년 4월부터 뉴스 사용료를 폐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장거리 육상 선수 메리 케인이 나이키를 고소했습니다. 프로듀스 X의 제작진 10명이 입건됐습니다. 외할머니를 살해한 소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러 집에 찾아온 할머니를 손녀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조현성 성격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해 손녀의 범죄가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섭취한 영양분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은 여성 1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저녁 6시 전후로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지급한 뒤 혈압과 체질량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6시 이후에 식사한 참가자들이 이전에 식사한 이들보다 혈당 조절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이버가 내년 4월부터 뉴스 사용료를 폐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공급 대가로 지급해온 전재료가 내년 4월부터 폐지됩니다. 이를 대신해 네이버는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지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언론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트너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장거리 육상 선수 메리 케인이 나이키를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나이키로부터 수년간 혹독한 체중 감량 요구를 받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당시 육상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는 나이키 오레곤 프로젝트 소속사로서 참여하며 여러 학대를 받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프로듀스 X의 제작진 10명이 입건됐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작진과 기획사 관계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10명을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위 관계자가 투표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사실이 밝혀지며 실제 투표에 참여한 많은 시청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직접 국민 프로듀서라는 직함으로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죠.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유료 투표한 문자의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만약 CJ가 특정인을 위해 시청자를 속여 문자 투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환불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CJ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3도입니다. 강수 확률은 오전과 오후 각각 20%, 80%입니다. 저녁 6시 이후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그럼 저는 노래 한 곡과 로고송 듣고 시대별로 상이한 미디어 속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 그 시절 그 의미로 돌아올게요. I know I should be ordering takeout, sitting on my couch. That's what you do.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정한 걱정하지 마요. 모두와 함께해 우린 DKBS.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시절 그 의미.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우리는 매 순간 네모난 TV를 통해 작은 사회를 마주합니다. 드라마, 영화 속에서 우리는 꿈꾸는 삶을 살기도 혹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장면에 공감하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며 필름 속 상황 역시 시대적 정서를 잘 반영하기 위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코너 그 시절 그 의미에서는 시대별로 변하는 키워드의 그 의미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절 그 의미의 진행을 맡은 김혜란입니다.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죠. 이번 주 그 시절 그 의미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와 1970년대로 바로 떠나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의 드라마에서 시어머니는 엄격하고 근엄한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매우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죠.
대표적인 예로 드라마 아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는 캐릭터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너의 맘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밤은 너의 유일한 길 1980년대 드라마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드라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그려냈습니다. 1970년대와는 상당히 달라진 점이었죠. 시어머니만 따르던 며느리가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건 그 당시에도 매우 파격적인 연출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 like you used to do 그대로 있어 이제 날 fix you 모든 시간 아름다웠고 꿈 많았던 어릴 적 너 특히 1980년대 드라마는 사극을 통해 고부 갈등을 그려냈어요. 드라마 설중매에서는 시어머니 인수대비와 며느리 패비윤 씨의 갈등을, 인연황후에서는 명성대비와 장희빈의 신경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부 갈등은 드라마 흥행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죠. Follow my lead Follow my lead 어쩌려든 너의 등은 이리 맡겨 내가 지탱해줄게 걱정하지 바람 타고 흩날리다 그럼 이어서 1990년대 드라마를 살펴볼까요? 1990년대 드라마 속에서 주목해볼 점은 시어머니 캐릭터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엄하고 모진 성격을 지녔던 반면 1990년대에는 가부장의 권위에 눌려 매우 힘없는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세대 캐릭터로 그려진 며느리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시어머니에게 매우 뚜렷하게 전달하죠. 혹시나 이유가 보듬고 잠든다 누구의 소리인지 전부 들어왔어 이름 불러주니 1995년에 방영된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의 한 장면을 살펴볼까요? 해당 드라마에서 며느리 역을 맡았던 배우 김희선은 자신을 훈계하는 시어머니에게 그건 어머니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달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이전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죠. 날 죽이지 마요 날 사랑해줘요 보여줄 당신 없어도 들려줄 비가 그치고 조금 더 시간을 옮겨 2000년대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드라마는 고부 갈등의 유형이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그 시절 드라마 속에서 시어머니는 이전과 달리 직접적인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지만 며느리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시어머니 캐릭터가 이전보다 더 무서워지고 며느리에게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졌죠. 고운 향기를 만나 별빛 가득 밤하늘 2000년대 드라마 불꽃, 조강지처 클럽,
아내의 유혹 등은 잔인해진 시어머니의 행각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막장 드라마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고부 갈등을 담아낸 드라마는 자극적인 연출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흥행에도 성공했죠. 그렇다면 최근 드라마들은 고부 갈등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들의 관계를 인간 대 인간으로 비춰내는 연출이 많습니다. 이전과 달리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같은 성별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이해하죠. 서버린 그 길 속에 스쳐가듯 스며드는 거기 살아고 더 달아나지 말고 이번 주 그 시절 그 의미에서는 한국 드라마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엄한 시어머니, 그리고 순종적이었던 며느리의 관계가 현대로 오면서 큰 개성을 보였어요. 시대를 거쳐오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당돌한 며느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부 갈등이 점차 없어지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드라마들도 빈번하게 등장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표정으로 내 눈을 피해봤던 거기 살아고 더 달아나지 말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근 드라마로 올수록 개개인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고부관계가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 아무 의미 없이 보일지라도 노란 머리 볼에 빨간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단국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장민경, 기술 박신영, 진행